5만 년 전 한 종족이 동아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 자손이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사람이 됐어요.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얼굴도 DNA도 달라요. 갈라진 정체가 5만 년 시간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흐름이 우리 얼굴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시간 거꾸로 거슬러 가는 게 아닙니다. 5만 년 전 한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 얼굴까지 한 강물처럼 흘러옵니다. 5만 년 전, 2만 5천 년 전 만주, 7700년 신석기, 4000년 청동기, 2000년 야요이, 1700년 가야, 그리고 현재 7개 시점에서 무엇이 갈라졌는지 따라가 볼게요. 지금 우리 종족 이름이 사피엔스예요. 호모 사피엔스.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5만 년 전쯤 사피엔스 일부가 아프리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후가 좋아질 때 사하라 사막이 줄어들면서 초원길이 열렸거든요. 동물 무리가 빠져나가니까 사냥꾼인 사피엔스도 따라 나갔습니다. 길은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한 갈래는 유럽으로, 다른 갈래는 인도, 동남아 쪽으로 내려갔죠. 동남아 길로 간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조상이 그쪽이거든요. 그때 동남아 풍경이 지금이랑 달랐어요. 빙기여서 바닷물이 낮았고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 반도가 통째로 육지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큰 땅을 순다랜드라고 부르는데요. 순다랜드는 남쪽 땅이라는 뜻이에요. 순다랜드까지 도착한 사피엔스가 다시 갈라졌어요. 한 갈래는 호주로 갔고 한 갈래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거쳐 양쯔강 이남까지 북상했습니다. 거기서 또 한 갈래가 더 북쪽으로 올라가요. 양쯔강 이북, 그러니까 지금 중국 동북부, 만주, 우리 땅 쪽까지 도달한 시점이 약 4만 년 전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베이징 근처 테니안 동굴에서 4만 년 전 사람뼈가 나왔거든요. 그 사람을 테니안인이라고 부릅니다. 테니안 동굴 이름에서 따왔어요. 테니안인 DNA를 분석해봤더니 지금 한국, 일본, 중국 사람이 공통으로 가진 조상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아직 갈라지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4만 년 전 테니안인이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사람의 공통 할아버지급 조상인 거죠. 한 사람한테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나중에 갈라져 나간 셈입니다. 이때 테니안인 안에는 네안데르탈 흔적이 약 4% 있었어요. 6만 년 전 서아시아에서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만나서 결혼한 흔적이 그대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 흔적이 지금 한국 사람한테는 약 1.4%로 줄어들었습니다. 4만 년 동안 점점 옅어진 결과예요. 같은 시기에 테니안인 같은 동아시아 사피엔스는 데니소바인이라는 또 다른 인류 종족도 만났어요. 데니소바인은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 동굴에서 발견된 종족인데요. 사피엔스와 결혼해서 자손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이 동아시아 사람한테 약 0.2% 정도 흐릅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모두 이 데니소바 흔적을 공유해요. 자, 4만 년 전 한 사람한테서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 시점입니다. 4만 년 전부터 2만 5천 년 전까지 약 1만 5천 년 동안 사피엔스가 동아시아 곳곳에 자리 잡았어요. 이때 한반도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유가 흥미로워요. 당시 사피엔스는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았는데 사냥꾼들이 좋아한 곳은 넓은 초원이었거든요. 큰 동물이 많고 어로 활동도 가능한 곳이요. 우리 땅은 산이 많아서 사냥꾼한테 별로 맞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어디 살았느냐 하면요. 빙기여서 바닷물이 낮아서 서해가 거의 다 육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서해 평야가 비옥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어로 활동도 하고 사냥도 했죠. 만주, 연해주 쪽에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추위에 적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2만 5천 년 전부터 기후가 다시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추위에 적응한 사람들도 못 버틸 정도였어요. 그래서 만주, 연해주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서해 평야로 가려고 했어요. 거기가 비옥하니까요. 근데 이미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부족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경쟁이 덜한 우리 땅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흔적이 여기에 남아있어요. 평안남도 덕천, 황해남도 역폭, 평안남도 승리산, 충북 제천 전말동굴, 충남 공주 석장리, 이런 곳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 사람뼈와 거주 흔적이 나옵니다. 2만 5천 년 전부터 거주 흔적이 갑자기 드러나요. 만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지고 있던 도구가 달랐거든요. 도끼 모양, 석기 형태가 만주에서 쓰던 것과 같았어요. 우리 후기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한 도구를 만주 같은 시기 도구와 비교해보면 같은 계열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첫 본격 거주자는 만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4만 년 전 테니안인 공통조상에서 갈라진 무리 중 한 갈래입니다. 같은 시기에 일본 쪽으로 간 사람들, 중국 양쯔강 이남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도착한 땅이 달라서 갈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입니다. 자, 우리 땅에 본격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게 2만 5천 년 전. 이게 두 번째 시점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7,700년 전입니다. 신석기 시대죠. 이때 우리 땅 근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골이 발견됐어요. 러시아 극동에 악마문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데블스 게이트 케이브예요. 이름이 좀 무섭지만 한국 사람 조상한테는 정말 중요한 동굴입니다. 거기서 약 7,700년 전 신석기 사람 2명의 뼈가 나왔어요. 보존 상태가 정말 좋아서 유전자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2017년에 발표됐는데요. 결과가 예상 밖이었어요. 이 7,700년 전 사람들 유전자가 지금 동아시아 사람들이랑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 일본 두푸 사람, 중국 동국부 사람 조상에 직결되는 패턴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두 갈래 조상 패턴이 이미 7,700년 전에 있었어요. 두 갈래가 뭐냐 하면요. 첫째 갈래는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시베리아 남부, 만주, 아무르강 쪽이에요. 아무르강은 지금 중국, 러시아 국경에 있는 큰 강인데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둘째 갈래는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동남아, 남중국, 양쯔강 이남 쪽이에요. 4만 년 전 순다랜드에서 올라온 사람들 후손이죠. 이 두 갈래가 한반도 근처에서 만나서 합쳐졌어요. 그 결과가 7,700년 신석기 사람 유전자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또 있어요. 한반도, 만주, 일본, 중국 동북부 사람들이 왜 지금도 서로 비슷해 보이느냐 하면 7,700년 전 두 갈래 합쳐진 사람들에서 다 같이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후손들이죠. 언어 흔적에서도 비슷한 게 보입니다. 아무르강 유역 사람들이 쓰는 퉁구스어, 몽골어, 튀르키예요. 이 세 언어가 알타이어라는 큰 묶음으로 분류돼요. 알타이어는 옛날 언어 묶음인데 중앙아시아부터 동북아시아까지 비슷한 단어를 쓰던 사람들 언어를 한 가족으로 본 이름이에요. 단 알타이어 자체가 진짜 한 어족이냐는 논쟁이 있긴 하죠. 어쨌든 단어 일부가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르강의 아무르는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해요. 몽골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비슷한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7,000년 전 우리 땅 안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나왔어요. 부산 앞바다에 가덕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요. 거기서 7,000년 전 신석기 사람 48명의 뼈가 발견됐습니다. 우리 땅 직접 발굴이에요. 처음엔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1차 DNA 분석에서 H형이라는 유전자 종류가 나왔거든요. H형은 지금 유럽 사람들 약 40%가 가진 형태예요. 엄마 쪽 유전자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 7,000년 전 한반도에 유럽 사람들이 살았다 같은 머리 기사가 나왔죠. 근데 재검사를 해보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D사형, B사형, F형, M7형 다 동아시아형 유전자였습니다. 1차 분석이 잘못된 거였어요. 발굴 과정에서 현대 사람 DNA가 묻었거나 실험실에서 다른 표본과 섞였을 가능성이 컸죠. 재검사는 더 엄격한 환경에서 진행됐고 가덕도 사람들이 동아시아 신석기 사람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단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요. 가덕도 사람들 안에서 여러 동아시아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신석기 사람들이 단일 핏줄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 동아시아형이 섞여 있었다. 악마문 동굴 사람이 보여준 두 갈래 조상 패턴이 가덕도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일본, 중국이랑 비교하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일본은 그때 조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조몬은 한반도 만주에서 갈라진 사람들이 아니라 더 이른 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다른 갈래였습니다. 약 1만 5천 년 전쯤부터 일본에 살던 토착 수렵 채진민이지요. 중국은 양쯔강을 기준으로 북부, 남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어요. 북부는 한국, 일본 북부 사람과 비슷한 흐름, 남부는 양쯔강 이남 쪽 흐름이었습니다. 자, 7,700년 전 우리 땅 근처에서 두 갈래가 만났다. 이게 세 번째 시점입니다. 다음 시점이 4,000년 전 청동기 시대 시작입니다. 이때 큰 변화가 있었어요. 농경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마을이 커지면서 자원 배분이 중요해졌습니다. 신석기 시대까지는 작은 가족 단위로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청동기 시대부터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 자리에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농토, 곡식, 가축 같은 개념이 생겼고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덜 가지는 차이가 처음 만들어진 시대예요. 우리 청동기 유적에서 이 흔적이 보입니다. 큰 무덤이 등장해요. 고인돌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인돌을 세우려면 수십 명, 큰 것은 100명 넘는 인력이 필요해요. 그만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가 있었다는 뜻이죠.
보통 사람은 받지 못하는 큰 무덤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남자 유전자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남자한테만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Y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아빠 쪽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빠가 아들한테 그대로 물려주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약 7,000년에서 5,000년 전 사이에 Y 염색체 다양성이 전 세계적으로 급감했습니다. 17명 여자당 자손을 남긴 남자가 1명꼴이었어요. 한 마을에 남자 100명이 있다면 그중 6명 정도만 자손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94명은 핏줄이 끊어진 거죠. 엄청난 좁아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좁아진 시기가 또 없었습니다. 이유는 가부장제 강화로 봐요. 농경이 시작되면서 일부 가문이 자원과 자손을 독점했거든요. 큰 무덤이 한 가문에 집중되는 패턴이 그 증거입니다. 자원과 권력이 일부에 쏠렸다는 흔적이지요. 그 결과가 지금 한국 남자 유전자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한국 남자 506명의 Y 염색체를 분석한 2009년 보고서가 있는데요. 한국 남자 약 40에서 45%가 O2 그룹입니다. 동아시아 농경민 흐름이에요. 중국 동북부 만주 쪽에서 한반도로 내려온 농경민 후손이죠. 약 35에서 40%가 O1B 그룹, 양쯔강 이남에서 우리 땅으로 올라온 사람들 후손입니다. 약 12에서 17%가 C2 그룹, 시베리아 북부에서 만주를 거쳐 우리 땅으로 들어온 흐름이에요. 이 세 그룹이 한국 남자의 90%를 설명합니다. 만주에서 내려온 농경민, 양쯔강에서 올라온 사람, 시베리아 만주에서 들어온 사람, 세 흐름이 우리 땅에서 만나서 지금 한국 남자의 큰 골력을 만든 시기가 청동기예요. 중국이랑 일본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같은 청동기 시대에 황하 양쯔강 유역에서 더 일찍 농경이 자리 잡았어요. 한족 집단이 점점 커지면서 양쯔강 북부의 농경민 흐름이 강해졌고요. 양쯔강 이남에는 별도 토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때 아직 조몬 시대였어요. 조몬 사람들은 농경을 안 하고 수렵 채집으로 살았습니다. 약 1만 년 동안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살았어요. 일본의 청동기 농경이 들어온 시기는 우리보다 약 2,000년 늦었지요. 그러니까 4,000년 전쯤에 동아시아 세 지역에서 농경 정착 시기가 달랐어요. 중국이 가장 빠르고 우리가 중간, 일본이 가장 늦었습니다. 이 시간 차이가 지금 세 나라 인구 흐름 차이의 한 원인이 됐어요. 자, 4,000년 전 청동기 정착으로 한국 남자 유전자 골격이 정해졌다. 이게 네 번째 시점입니다. 다음 시점이 2000년 전 야요이 시대입니다. 이때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큰일이 벌어져요. 일본에는 원래 조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조몬은 약 15,000년 전쯤부터 일본에 살던 토착 수렵 채집민입니다. 한반도 만주에서 갈라진 사람들이 아니라 더 이른 시기에 일본으로 들어간 별도 갈래였어요. 조몬 사람들은 농경을 안 하고 수렵 채집으로 살았습니다. 약 10,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약 2000년 전쯤 한국 농경민이 일본으로 대규모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일본에서 야요이 시대라고 부르죠. 한국 농경민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조몬 사람과 섞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일본 사람 유전자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일본 사람 유전자에 조몬 사람 유전자가 약 10에서 20% 정도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80에서 90%는 한국에서 건너간 농경민 후손이에요. 다시 말해 일본 사람의 80에서 90% 유전자가 한국 농경민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비슷한 이유, 일본 사람한테 우리 흔적이 강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야요이 시대 한국에서 건너간 농경민이 가지고 간 Y 염색체가 O1B 그룹이었습니다. 양쯔강 이남에서 우리 땅으로 올라온 사람 후손이죠. 지금 일본 남자한테도 O1B 그룹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또 있어요. 일본 동북부 아이누 사람들은 조몬 유전자 비율이 훨씬 높아요. 한국 농경민이 일본 본토로 건너갈 때 아이누가 사는 북쪽까지는 잘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누 사람들이 조몬 유전자를 더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은 이미 한족이라는 큰 집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양쯔강 북부의 한족 흐름이 점점 확장하면서 양쯔강 남부 토착민과 섞이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죠. 한족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변 지역으로 흘러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점 2000년 전쯤에 한, 중, 일 세 나라가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청동기 인구 골격 유지, 일본은 한국 농경민이 조몬과 섞이는 중, 중국은 한족 확장 중. 같은 4만 년 전 테니안인 조상에서 갈라졌는데 2000년 전 시점에 보면 이미 세 나라 사람이 꽤 달라져 있었던 거죠. 자, 2000년 전 야요이 시대로 일본인의 80에서 90%가 한국 흐름이 됐다.
이게 5번째 시점입니다. 6번째 시점이 1700년 전 가야 시대입니다. 가야는 한반도 남쪽 김해 일대에 있던 나라예요. 신라, 백제, 고구려랑 비슷한 시기에 있었죠. 가야 시대 사람 8명의 뼈를 분석한 2022년 보고서가 있어요. 1700년 전 가야인 8명인데요.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랑 유아리 패총에서 발굴된 분들입니다.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가야인 유전자가 지금 한국 사람이랑 거의 같았습니다. 외부에서 대규모로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어요. 단 일부 북반계 흐름이 더 강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야가 북쪽 만주, 시베리아 쪽과 교류가 있었던 흔적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발굴지가 김해 대성동과 유아리인데요. 대성동 고분군은 가야 왕족과 귀족 무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유아리 패총은 일반 가야인이 살던 마을 흔적이에요. 두 곳에서 발굴된 인구를 모두 분석한 결과가 같은 유전자 패턴을 보였습니다. 가야 사회 안에서 왕족과 일반인이 같은 조상 흐름을 공유했다는 뜻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정복자들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야가 외부 침공으로 세워진 왕국이 아니라 안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사회라는 학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이때 우리 땅 4세기, 5세기쯤 삼국시대가 형성돼요.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국경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정립되면서 그때부터는 외부에서 사람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게 거의 끊깁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도 국경 지역에서 약간의 유전적 교류는 있었지만요. 안인구의 큰 틀은 그때 거의 정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3, 4세기부터는 지금 우리한테 이어지는 한국인 유전자 패턴이 고정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700년 신석기에서 가야인 1700년 전, 그리고 현대 한국 사람으로 이어지면서 세 시점이 같은 두 갈래 조상 패턴을 공유합니다. 6000년 시간 동안 큰 단절 없이 한 흐름이 이어져 온 거죠. 같은 시기 일본은 야요이가 끝나고 고분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농경민이 일본 본토에 자리 잡으면서 일본 인구가 안정되던 시기죠. 일본 고분 시대 무덤 양식이 가야 대성동 고분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사람이 건너가는 적이죠. 중국은 한족 집단이 굳어지면서 지금 중국 사람의 큰 틀이 형성되던 시기예요. 한 왕조가 끝나고 위, 촉, 오, 삼국, 그 뒤 진, 남북조 시대로 이어지면서 인구 흐름이 안정되던 시기죠. 자, 1700년 전 가야 시대에 지금 우리한테 이어지는 한국인 패턴이 완성됐다. 이게 6번째 시점입니다. 자, 5만 년 전 한 점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7번째 시점, 현재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유전자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갈라져 있을까요? 먼저 한국 사람, 남자 Y염 색채로 보면 O2, 양원비, C2, 세 흐름이 90%를 삼명합니다. 어머니 쪽 유전자로 보면 동아시아 두 갈래 조상 패턴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거기에 약 1.4% 네안데르탈 흔적까지 흐릅니다. 일본 사람, 야요이 시대 한국 농경민이 80에서 90%, 조몬 토착민이 10에서 20% 섞여 있어요. Y염 색채로 보면 오원비 그룹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한국 농경민이 건너간 흐름이 그대로 굳어진 거죠. 일본 동북부 아이누 사람들은 조몬 비율이 훨씬 높아서 본토 일본 사람과 약간 달라 보입니다. 중국 사람, 양쯔강 북부의 한족 흐름이 중심이에요. 양쯔강을 기준으로 북부 사람, 남부 사람이 갈라져 있습니다. 북부는 한국, 일본 북부 사람과 비슷한 흐름이고 남부는 양쯔강 이남 흐름이 강해요. 동북부는 만주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얼굴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얼굴은 통계 평균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다 동아시아인 특징을 공유하니까요. 단 평균 통계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 얼굴은 광대뼈가 약간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만주 시베리아 추위에 적응한 흐름이 강해서 그렇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추운 곳에서는 얼굴 표면적이 작을수록 체온 유지에 유리하거든요. 광대뼈가 두드러지면 얼굴이 약간 평평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게 추위 적응의 한 형태로 봐요. 일본 사람 얼굴은 조몬 토착민 흔적이 약간 남아있어서 평균적으로 약간 더 입체적인 경향이 있다고 봐요. 단 야요이 한국 흐름이 80에서 90%라서 한국 사람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일본 동북부 아이누 사람들은 얼굴이 더 입체적이고 털이 많은 특징이 있어요. 조몬 토착민 비율이 높아서 그렇죠. 중국 사람은 워낙 큰 나라라 북부 남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북부 사람은 한국, 일본 북부 사람과 비슷한 경향, 남부 사람은 양쯔강 이남 흐름이라 약간 더 동남아시아인 특징이 보여요. 광동 사람, 푸젠 사람 같은 남부 한족은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 일본 사람보다 얼굴이 약간 더 작고 어두운 피부톤을 보이기도 합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건 평균 통계지 절대 차이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 중에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평균에 가까운 얼굴이 많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DNA 차원에서 보면 같은 4만 년 전 테니안인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후손이라는 게 학술 결론이에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착한 땅과 만난 사람들이 달라서 점점 갈라진 흐름이 있다는 사실.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입니다. 자, 7개 시점을 다 봤어요. 5만 년, 4만 년, 7,700년, 4,000년, 2,000년, 1,700년, 그리고 현재 한 강물처럼 흘러왔죠. 여기서 한 가지 시점이 새로 보입니다. 흔히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요. 단 5만 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한 사람한테서 갈라져 나온 후손이에요. 그 한 사람이 4만 년 전 테니안인이고 그 한 사람의 더 먼 조상이 6만 년 전 서아시아에서 네안데르탈인을 만나서 결혼한 사피엔스입니다. 세 나라 사람의 갈라짐은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우리 땅에 자리 잡은 사람들,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 양쯔강 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 시베리아, 아무르강 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 각자 도착한 땅에서 적응하고 그 땅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 섞이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근데 4만 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아요. 사피엔스가 사피엔스로서 살아온 시간이 약 30만 년인데 그중 4만 년은 약 13%입니다. 사피엔스 인생 중 13% 동안 갈라진 거죠. 나머지 87%는 함께 살아온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차이는 같은 종족 안에서의 차이입니다. 서로 다른 종족이 아니에요. 사피엔스라는 한 종족 안에서 4만 년 동안 도착한 땅이 달라서 갈라진 결과죠. 또 한 가지, 지금 한국 사람 안에도 두 갈래 조상이 합쳐져 있어요. 7,700년 전 악마문 동굴에서 만난 북부 만주 사람, 펴스 남부 양쯔강 사람. 그 두 갈래가 한국 사람 한 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단일 핏줄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 사람 안에는 조문 토착민, 펴스 한국 농경민 두 흐름이 합쳐져 있고요. 중국 사람 안에는 양쯔강 북부 남부 두 흐름이 합쳐져 있습니다. 세 나라 사람 모두 두 갈래 이상의 조상이 섞인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한국인, 순수한 일본인, 순수한 중국인은 학술적으로 없습니다. 다 섞인 사람들이죠. 이 시점에서 보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비교가 좀 다르게 보여요. 갈라진 정체가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시간이 흘러 만들어진 다양한 모습이라는 시점입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아침 거울에서 본 자기 얼굴 안에 5만 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6만 년 전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만나서 받은 약 1.4% 흔적. 4만 년 전 테니안 동굴에서 한국, 중국, 일본 사람 공통조상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 2만 5천 년 전 만주에서 우리 땅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도구와 적응력. 7,700년 전 악마문 동굴에서 만난 두 갈래 조상. 4,000년 전 청동기 때 농경정착으로 굳어진 O2, O1B, C2 흐름. 2,000년 전 야요이 시대 한국 농경민이 일본으로 건너간 흐름. 1,700년 전 가야와 삼국시대 인구 흐름이 지금 패턴으로 고정된 결과. 그 모든 시간이 지금 한국 사람 얼굴 안에 한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5만 년 전 한 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단 그 차이가 같은 종족 안에서의 차이지 서로 다른 종족이 아니에요. 사피엔스라는 한 종족 안에서 4만 년 동안 도착한 땅이 달라서 갈라진 거죠. 거울 안 자기 얼굴 안에 5만 년 시간이 흐르고 만주, 일본, 중국, 시베리아, 동남아 길로 갈라진 조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자기 얼굴 안에 어느 시점 흔적이 더 강할 것 같으세요? 4만 년 전 테니안인의 흔적? 7,700년 신석기 두 갈래 조상? 4,000년 청동기 농경민? 아니면 그 모든 시간이 한 줄로 흘러들어온 결과인 지금 한국 사람의 평균 얼굴?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